형사처벌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응보하는 거죠. 대가를 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위 이제 예방 효과를 노리는 거죠. 다시 하지 못하게 또는 다른 사람이 못하게 이런 효과가 있는데 두 번째는 정치적 측면인데 이 통합하고 공합은 좀 다르거든요. 저는 국민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의견 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집권 여당의 한 구성원이고 해서 직접적으로 부담을 드리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나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통합이냐 공합이냐. 저 지사님 라면은 좋아하시죠? 가끔 사람. 라면 좋아하시죠? 사면은요? 이 대통령의 고위권에 거의 통칭이 가까운 분야에서 이게 정쟁화되면 대통령님한테 부담이 됩니다. 네. 사면, 용서 뭐 이런 것들은 일단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들이 그냥 용서해주자. 이럴 때 하는 게 맞죠. 앞으로 이제 권력 있으면은 다 봐주는구나. 다 저렇게 넘어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이낙연 당대표의 이명박 박근혜의 사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갈 필요성이 있어서 짧게 5분간만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낙연 당대표가 벽두 새벽에 연초에 현충원에 다녀오더니 갑자기 기자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현충원에서 무슨 최태민이 귀신이 임했는지 씌워졌는지 갑자기 통합을 이야기를 했죠. 통합을. 국민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을 해야 된다. 뜬금없이 하다 보니까 연주 새벽부터 대한민국에 큰 충격파를 줬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부터 해서 큰 혼란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같은 대권 후보인 이재명 도지사의 입장에 대해서 언론도 마찬가지고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궁금해했었죠. 이재명 스타일상 입장을 표명을 10번이라도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입장 표명을 자제를 했죠.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낙연 당대표가 말하자마자 당일 바로 의견을 표시하고 이낙연 당대표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거나 반박을 하거나 문재인 대통령님 사면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의견을 표시했다면 아마 당내 갈등이 아마 폭발을 했을 거예요. 다행히 이재명 도지사가 그 다음날 물론 회피하지는 않고 브라질 룰라 관련한 글을 짧게 올렸고 기득권들의 저항이라든가 기득 세력들의 이런 부패 세력들에 대한 응징 제대로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후퇴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 이런 간접적인 표현으로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 영상에 대해서 브라질에 관련한 영상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의 속 생각은 사면 반대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그로부터 한 4시간 후에 JTBC 신년 토론회에서죠. 거기서 손석희가 시간 제한도 있었지만 코로나 방역 그다음에 부동산 이런 문제 결국은 다루다가 막판에 사면 문제를 언급을 했었죠. 거기에 영상 앞에서도 붙였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사면 관련한 부분에서 입장을 저는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또 언론에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가 돼서 같은 눈으로 영상을 봤는데 왜 다르게 해석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 이낙연 당대표의 사면 논란이 있고 나서 언론에 입장을 표명을 다이렉트로 한 것은 두 번입니다. 두 번 JTBC 신년 토론회하고 그다음에 주준이의 라디오 방송 거기에서 어제 나왔죠. 어제 여기 지금 제가 영상에 보면 이재명이 배고파서 빵 훔친 사람도 징역을 살아야 된다. MB와 박을 사면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는데요. 물론 이명박 박근혜를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면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혀 다른 말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JTBC 토론회에 나와서 막판에 이재명 도지사가 영상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소속으로서 그 다음에 법률가로서 이렇게 입장을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JTBC 신년 토론회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첫째,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일반 예방 효과하고 특별 예방 효과가 있는데 법률은 형사처벌은 세 번째로는 통합이냐 봉합이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자신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미 사면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사면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답변을 자제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한 게 뭐였냐면 나는 여당의 구성원이다. 여당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다이렉트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님 사면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부담을 엄청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사면 행위는 어떤 법률적인 행위도 아니고 통치행위다. 여러분들 통치행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남북 회담을 한다든가 이런 국제적인 외교 활동은 법으로 재단하고 이렇게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국민 통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해서 올곧이 독단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그야말로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법률가 입장에서는 말을 해줄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오히려 오만불순하다 이렇게 비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표명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법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 해방. 일반 해방이 뭐냐면 이명박과 박근혜가 처벌된 이 상황을 법률가 입장에서 일반 예방 효과와 특별 예방 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현재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 두 가지 효과가 다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신년 토론회, 손석희와 토론회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반 예방이 뭡니까? 범죄인을 처벌함으로써 법률에 규정된 대로 책임과 죄상에 따라서 형벌을 가함으로써 그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볼 거 아닙니까?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저는 뇌물범죄, 저는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저렇게 20년 몇십 년 처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그 처벌 상황을 재판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사법적 처단을 받는 장면을 국민들이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권력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거구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권력을 가지거나 아니거나 이런 사람들이 법률에 규정된 대로 처벌을 받는구나. 이런 것을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범죄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제대로 법이 집행되고 책임을 지는구나. 이런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야. 일반인들을 상대로 일반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언급한 특별 예방 효과는 뭐냐면 이명박 박근혜 그 자신을 말하는 거야. 그 자신들이 이런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음으로써 내가 잘못을 했구나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고 사법당국 그 다음에 수용시설을 통해서 수용이 돼서 교정당국에 의해서 교정을 받음으로써 범죄가 교정이 되고 반성을 하고 출소해서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훈계, 교육의 효과가 있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특별 예방 효과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 예방 효과, 그 개인, 범죄자 개인에 대한 교육 효과를 고려해서 이 사람이 예방 효과가 달성이 됐다. 그러면 가석방을 한다든가 집행유예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도 지적했다시피 현재 이명박과 박근혜에게는 자신들이 뭔 잘못을 했느냐, 나는 정치적 탄압을 받고 죄도 없는 애를 가다 놨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무엇이 잘못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 예방 효과가 없는 거야. 법률가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명 도지사가. 그리고 일반 예방 효과도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국민들이 만약에 사면을 해버리면 법률에 규정된 대로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는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예방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박근혜 이명박을 사면해버리면 역시 유죄무죄, 권력 있는 놈, 유권 무죄 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법당국을 믿지 않고 법 집행을 믿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예방 효과가 없는 거야. 따라서 이재명 도지사는 일반 예방 효과, 특별 예방 효과 이 두 가지가 다 없다고, 이명박 박근혜 사면하는 것은 다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JTBC 토론회하고 그 다음에 주진우의 라디오 방송에서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상 앞에서 붙였지만 자신이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는 싫지만 다이렉트로 말씀을 하는 것은 무례고 오버하는 것이지만 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면하는 것은 형사적 입장이라든가 국민 공감대 입장에서 봐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특히나 국민과의 통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통합이 아니라 임시적인 봉합, 어떤 국면이라든가 어떤 정치적 혼란 상황을 봉합해서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 위기를 모면했다는 그런 질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한 봉합에 불과하다. 통합이 아니라 봉합이다. 그래서 손석희가 물어봤죠. 이것이 그럼 봉합이냐 통합이냐,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으냐. 이재명 도지사가 적나라하게 말했죠. 국민들은 이것이 현재 통합이라고 보지 않는다. 아직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뭐 입장을 표명 안 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은 참 의아하다. 같은 토론을 받고 같은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왜 이재명 도지사가 사면의 입장을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 보면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더라. 이재명 도지사가
다이렉트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이명박 박근혜에 대한 사면 입장은 명확히 표현을 하셨다. 이렇게 결론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이재명 도의사가 야당 정치인이 아닌 이상 정치인 입장에서는 의견을 표명한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의사의 입지 자체가 대권 후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건 상당히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표명하는 즉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사면 발언인데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을 반대하는 듯한, 저항하는 듯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방해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다이렉트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오버다. 그러나 내 개인적인 정치적 소견, 법률가로서의 입장은 말해줄 수가 있다. 이러면서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어떤 정치적 충돌이라든가 갈등, 묘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이죠. 오늘 발표된 대권주자 후보 지지율 적합도를 보면 이재명, 윤석열 양강이다. 그러면서 이낙연은 지지율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다. 이것은 충분히 예측을 했죠. 이미 그 정책이라든가 가치관이 정확히 정립이 안 된 대권 후보다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많이 줬죠. 이재명 도지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고, 윤석열은 어떤 사안이 등장을 하게 되면 등락폭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상황이죠. 물론 윤석열이 현재 정확하게 입장 표면도 없고 등판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지율을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명확한 것은 이낙연의 지지율은 쭉쭉 빠지고 있다. 이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호남 여론이라든가 호남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해요. 이낙연에 대한 지지가 완전히 빠지고 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이낙연은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9%까지 8%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이낙연 당대표가 사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젠다를 던지고는 있지만 이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 언론에 보도도 되지 않습니다. 자, 이낙연 당대표가요, 현재 당대표 임기가 2달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2달 내에 어떤 액션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인상 깊은 어떤 정치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는 이 사면론 발표 이후에 어떤 이슈를 던져도 여론의 관심이라든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재명 도의사의 지지율의 약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재명 도의사가 경상도 출신이기도 하지만 대구 경북에서 대구 경북 지지율이 거의 20%에 육박한다. 이것이 상당히 눈에 띄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이재명 도의사의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에 관련해서 입장은 명확하다. 더 이상 다툼의 여지는 없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문재인 너 하지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미 충분히 사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권에 대통령이 당선되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이명박 박근혜를 사면해버릴까봐. 국민의힘, 이 자유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박근혜, 이명박을 100% 사면하게 될 텐데, 이것은 도저히 전두환 케이스를 봤을 때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사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당시까지는 이낙연 당대표의 지지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면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발로 똥볼 사줌으로써 대통령 대권 후보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이재명 도의사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 집권기간인 5년을 징역살이를 하겠다는, 대통령이 재임기간인 5년을 더 추가로 징역살이를 시키겠다는 이재명 도의사가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해 주니까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이재명 도의사의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 관련한 입장을 좀 간단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재명 도의사, 안녕하세요.